안녕하세요. 잘 보셨고요. 32회 때 문제죠. 기출문제고 우리가 기출을 다 다뤄왔기 때문에 한두 개 틀리는 게 정상입니다. 한두 개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실수로 많이 틀려갖고 4개 틀렸다. 그건 실수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32회 때 풀어갖고 이미 다 했는데 32문제 다 풀어봤어요. 풀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거 80점 이상 맞았다 좋아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거의 다 맞춰야 돼요. 거의 다. 너무 심했나? 근데 그 기출문제집 뭐 우리 지금 현재 단원별을 다 다뤘기 때문에 사실은 기출문제 복습을 했다면 이 문제가 아주 익숙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너무 못 맞았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근데 80점 미만이시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린 부분들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시고 복습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는요 무조건 다 여러분들이 쪽 꿰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기출 문제 80점 이상 맞았다고 막 자랑하시 오셔가지고 절대 자랑할 일 아닙니다. 나한테 그러면 엄청 혼나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7월 달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9월 달쯤 가갖고 기출 문제 풀어봤더니 내가 4개 틀렸어요. 그럼 그렇게 많이?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틀린 부분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갑니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중개상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해당하는 것 그랬습니다. 해당하는 것. 그러면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유로 하고 있죠.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영업상의 노업, 무형의 재산력 가치입니다.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안 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이거 기억하고 있죠. 임목. 임목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임목을 저당 잡았거든요. 대언해어 분리된 임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그랬죠. 대언해어 분리된 임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그럼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좋습니다. 여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없죠? 누가 저한테 이걸 질문을 올렸던데 이게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그랬으니까 이걸 임목으로 본다면 이거 중개사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분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중개법이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수목이라고 그랬죠. 임목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탄력을 받아가면요. 이런 분을 상상을 하는 거지 내가. 그럼 답이 아주 엄한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수목이라고 그랬으니까 수목의 집단은 명인 방법이 돼 있거나 등기된 것만 중개사물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리된 수목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자,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예요. 그럼 양어장일지라도 중개사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4번 정답이 됐고요. 5번입니다. 대토권이에요. 대토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나 이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게 대토권이죠. 그러니까 이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특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중개사물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중개사물은 요즘 판례로 나가니까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이게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다 맞춰버립니다. 이게 이런 문제를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2번 문제 갑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자,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32회, 33회 때 계속 출제했거든요. 원래 이거 짝수의 문제예요. 짝수의 문제인데 33회 때 출제해버렸어요. 일단.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아마 정책심의하고 시험제도를 엮어서 같이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그랬어요. 자, 그럼 기억입니다.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OX. O. 그러면 여기 정책심의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일단 먼저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거죠. 그리고 중개보수 변경, 중기업 육성, 그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심의사항에 해당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합니다. 여기 의결 거치게 돼 있죠. 기억나요?
이때는 이제 사전 의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당행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럼 의결 거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의 의결 사항이다. 그럼 시험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정하면은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읽으면 체크해야 돼요.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로 우선한다. 맞죠? 이거 18로 기억했어요. 그럼 역시 맞는 겁니다. 위원장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제 1차 관여한다. 그래서 1차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집은 그럼 틀렸죠? 예, 그래서 국토부제 1차 관여한다. 왜 웃어요? 이게 웃겨 지금? 황당해서 틀려서 그러죠 지금? 황당해서.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눈 뜨고 틀리는 거지. 오늘 검사는 했어요? 검사를 했냐고요? 시간이 없어 검사 못 했어요? 32회 때 문제가 뒷부분이 어려웠죠. 실무 쪽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이. 그러니까 그쪽이 어려웠기 때문에 돌아올 시간이 없는데 꼭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돌아왔으면 이 실수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45분 드렸잖아요. 45분인데 이게 줄여야 돼, 시간을. 30분 내에 딱 풀어내야 돼요. 넘기는 거예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지금 풀어보는데 어쨌든 넘겨야 돼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다른 과목 공통입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답이 문제를 풀어. 답이 안 나와. OX를 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잘 모르겠으면 세모죠. 그죠? 그리고 답이 안 나와. 그럼 체크하고 통과해버려야 돼, 그냥. 계속 고민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개법은 꼭 이게 필요해요. 그럼 실수했잖아요. 이게 돌아오면 다 보인다니까, 그냥.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음 수업부터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셨죠? 예. 자, 그럼 위원장 국토부 장관이 된다. 틀렸어요. 국토부제 1차 관. 자, 리을 갑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OX, X. 호선이 아니죠. 지명. 확실히 해야 되죠. 뭘 아예요, 지금? 환장하겠네. 우리가 누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위원장은 1차관이니까 1차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부위원장이 없죠. 그럼 시험은 부위원장으로 냈다가 그냥 뭐 계속 바꿔내고 있는데 이게 지명된 자가 하는 거지 호선된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아직은 7월 달이라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기출을 계속 보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요. 기출을 보고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여버린다니까. 어디서 장난을 치는지. 비슷한 지분들은 계속 연습하니까. 기출문제 복습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했어? 하라고 그랬지. 문제풀이는 꼭 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습을.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앞으로 계속 제가 이거 그대로 바꿀 겁니다. 시험은 순서가 바꿔서 나와요. 바꿔서 나오는데 우리 지금 요약집 순서 있죠? 이거하고 비슷하게 다 순서를 바꿀 거예요, 다. 그러니까 1번은 언제나 용어의 정의, 2번은 중개사물, 2번은 항상 중개사물이에요. 3번은 정책심의 아니면 시험제도, 이런 식으로. 4번은 등록, 5번은 결격사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쭉 놓고서 다시 계속 같이 보기는 좋을 거예요. 순서를 바꿀 겁니다, 계속.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잡아내는, 그러니까 요런 게 바로바로 보이는 분이 이제 그분이 살짝씩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건 기출 연습을 하면 금방 다 됩니다. 그럼 지금 박스형은 답치기 전에 확인하고 쳐야 되죠? 오라고 그랬죠, 지금? 기억과 니은. 그게 정답 2번이었습니다. 아, 1번이었습니다. 기억, 니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럼 정책 시험을 잠깐만 짚어보고 갈까요? 자, 요약집입니다. 자, 그럼 요약집, 지금 정책 심의, 요약집 갖고 다니세요? 요거 잠깐 한번 복습만 합니다. 올해 그렇게 이렇게 한 문제로 지금 출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33대 내버렸기 때문에 이론 정리만 합니다. 정책시험은 워낙 잘 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설치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의무기관이다, 필수기관이다. 의무기관.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예요. 와, 판사하니까 굉장히 낯서네. 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이 점 이해하시고, 위원장 국토부 1차관이 한다는 거 아시고, 다음에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국장이 위원회 임명 요청한다. 그래서 위원회 수는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요거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암기하지 말자고 그랬죠. 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은 일단 OX, X. 그럼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예요. 얘는 정책심의의 위원이 될 수 없다. OX, X.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자를 갖고 시험에서는 없다고 낸다고 그랬죠.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마지막에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밖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랬죠 지금. 그러니까 잘못 내면 태클이거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자를 갖고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요런 게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분이 빨리빨리 온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위원들 임기는 몇 년 한다? 2년.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다음에 이제 보궐위원이에요. 새로 선임된 위원입니다. 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기간으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당 위원이 해당 안건에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 그럼 관련돼 있으면 이게 재척사유에 해당된 거죠.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거든요. 그럼 배우자 관계가 있었다든가 또는 친족 관계가 있다든가, 만약에 안건의 당사자가 법인이었는데 그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위원이. 그럼 관련돼 있죠. 그다음에 안건에 대하여 자문한 적이 있다, 감정한 적이 있다, 또는 대리한 적이 있다,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다. 모두 관련돼 있죠. 그러면 이거 위원은 재척사유에 걸린 거예요. 그럼 재척사유에 해당된 위원은 스스로 회피해 줘야 되죠.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죠. 국장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럼 저 위원 빼달라. 기피 신청을 하면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심의사항이 거기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심의사항 말씀드렸듯이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 때는 시도의사는 이거 팔로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에 관한 사항만 시도의사가 팔로우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중개보수 변경, 보증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또는 중개부 육성, 이런 내용이 심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심의 의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거예요. 상대평가 전환하면 여기 의결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피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상대평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달 말에 세부 공고 나오는 거죠. 이달 말에 세부 공고가 나오는데 상대평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거는 같아요. 근데 할 것 같으면 상대평가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 여기 의결을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의결을 거치면 소문 나지 않겠어요, 벌써?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극도로 비밀을 유지할 리가 없지. 그죠? 뭔가 흘러나올 텐데 지금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조금 들고 있어요, 지금. 그 생각이. 어쨌든. 자, 본거를 보자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상관없죠? 상대평가 하더라도 2, 3년은 유예기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학교가 갚아야지 그냥. 맞죠? 예, 그 정도. 나는 실력을 위해서 상대평가를 기다린다. 그런 분 없죠? 예. 자, 그럼 넘어갑니다. 아니, 너무 빈정거리지 말아야지. 자, 그럼 넘어갑니다. 운영. 이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도 그렇게 하듯이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소집통보 기억하고 있죠? 자, 위원장이 여기 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며칠 전까지 통제한다? 7일 전까지. 긴급 사유가 있는 때는 전날까지만 통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일 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7일째 우리 암기하고 있죠. 인자야 전등소등으로 암기하고 있어요.
인자야 전등소등 이렇게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여기 소 있죠? 이게 소집통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인자야 전등소등.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뭐 기타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게 정책심의위원회였어요. 자, 그럼 3번 문제로 가볼까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연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그랬어요. 옳은 것. 자, 이거 종합문 형식으로 나갔는데 피특정 후기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우리 피특정 후기에는 특정 사무에 관하여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거나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자로서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죠. 요즘 피특정 후기에는 엄청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는 결격이 아니다. 그럼 등록할 수 있지요. 틀렸습니다. 근데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얘는 결격이 맞죠? 그래서 얘는 결격입니다. 근데 피특정 후기에는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니은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한이 있는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럼 유예기한이 있는 자는 결격이 맞죠? 등록을 할 수 없다. 맞나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하고 있네 짚고 가야지.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얘는 결격 기간이 몇 년이에요? 예? 얘 결격 기간 몇 년? 4년 맞습니까? 4년이 결격이죠. 왜 4년이에요? 집행유예 기간 2년에다가 플러스 2년. 2년 추가됐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에다가 플러스 2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4년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정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디귿입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자, 사회접동조합 있잖아요. 엄청 잘 묻죠 이거?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록할 수 없다. 사회접동조합은 등록 불가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지금 옳은 거라겠죠. 옳은 거는 니은뿐이었죠. 그래서 2번 정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만 기억 살릴까요?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요약집은 지금 17조 법인의 등록 기준. 우리 법인으로 등록 들어간다. 이건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이죠. 그럼 법인은 먼저 첫 번째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정해준 업무. 법인은 토탈 몇 가지만 할 수 있다.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고 자본금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이거 개정한다고 했는데 여태 개정 안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조직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춰줘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주식회사로 가든 유한회사로 가든 유한책임으로 가든 합자로 가든 한명으로 가든 관계 없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중에는 뭐가 안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고요. 자,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인계사야 됩니다. 대표자는 꼭 공인인계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다 포함이다. 제외한다.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랬죠. 3분의 1 이상이에요. 3명 중에 1명으로 갑니다.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계사일 것. 맞죠? 여기 임원이란 분은 이사,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예요.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업무 집행자. 업무 집행자가 되고 여기 사원이란 표현은 합자 한 명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죠. 직원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임원 사원 중에 3분의 1 이상은 공사일 것. 다음에 여기까지가 법인으로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었고 나머지는 개인과 똑같은데 건축물 대장유재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되죠.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지만은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소유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용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임원 사원 전체가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와야 되죠.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임원 사원 전체가 결격사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된다. 단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다. 임원 사원 중에. 그럼 이 법인이 결격이에요.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등록 기준 해결했고요. 그러면 결격 사유 기억 한번 살펴볼까요?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요. 오늘만 상세히 설명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빠진 부분들은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다시 보완을 할 겁니다.
그럼 결격에 대한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시는데 이 결격 사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교재 어디 있는지 아시죠? 유학집 27쪽. 자, 그럼 결격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먼저 제한 능력자 3명 결격이다. 그럼 미성년자 결격이죠.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3명 결격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여기 나왔지 뭐. 피특정 후견은 결격이 아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두 번째 파산자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럼 파산자는 복권이 되면 즉시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예요. 이하는 결격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 세 번째 수형자를 주의하는데 첫 번째 수형자가 누구냐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즘 조문대로 내니까 그냥 가볍게 집행용료 집행면제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가석방이 나왔다. 그럼 가석방이 나오면 이건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죠. 특별 사명이 나오면 3년만. 맞습니까? 요거만 딱 구분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거만 구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의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개정됐으니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더하기 2년이 결격이다. 그죠? 요게 개정이 된 거예요 지금. 플러스 2년이. 자, 그러면 우리 법이든 타 법이든 징역형이나 금고형 받았다. 이건 결격이죠. 집행유예 받아도 결격이죠. 이 법이든 타 법이든. 다음 세 번째, 이 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에 위반하여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어요. 그럼 벌금 받으면 몇 년 쉬셔야 된다? 3년을 쉬셔야 된다. 그럼 벌금이 나오면 이 법이냐 타 법이냐 꼭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법 위반이다. 그럼 타 법 위반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그럼 이 벌금도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받았거든요.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 수용자.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아주 무지하게 잘 물어보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선고유예를 받은 자예요. 선고유예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행정처분을 받은 자. 이게 카메라가 잡히는지 모르겠네. 여기도 잡히겠죠? 자,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은 자인데 이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먼저 공인인사 자격을 취소당했어요. 몇 년? 3년. 이 자는 이제 결격사유에 걸리고 다음에 공인인사 자격을 정지당했습니다. 그럼 자격 정지 기간 동안은 쉬셔야 되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등록 취소를 받았다. 그러면 몇 년? 3년을 쉬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업무 정지 받고 폐업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 정지 기간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 법인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때 이 업무 정지에 사유가 발생할 당시죠. 처분 당시가 아니에요.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 이들은 이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의 임원 사원이 있어요. 그럼 이 법인은 결격이죠. 이게 바로 결격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줄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놓치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하고 벌금을 아주 잘 묶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였냐면 제가 특강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등록 취소하면 원래 3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등록 기준에 미달 나왔다. 이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사망해산 등록 취소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또 명심을 하나 해두시고 콕 집어서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됐어요.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다.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죠.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결격 사유를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중개사무소로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그 등록관청 관계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 만들 수 있다. 맞습니까? 우린 등록관청 내는 반드시 사무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 꼭 한 문장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뭐다? 특수법인이에요. 그럼 특수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 규정 3가지가 있죠.
우리 특수법인한테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사 아니어도 된다. 이거고. 세 번째, 보증 얼마 이상? 2천만 원 이상이다. 2천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된다. 됐죠?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아주 잘 묻습니다. 자, 3번 갑니다. 계획공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록 또는 이전 신고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맞습니까? 체크포인트는 다른 개공의 승낙서지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다. 공동 사용은요, 잘 안 묻거든요. 두 가지만 딱 주의하면 돼요. 첫 번째 하나는 이거. 다른 개공의 승낙서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주 승낙서 아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럼 업무정지 개공이 다른 개공한테 승낙서를 주거나 본인이 다른 중개사무소로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 사용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딱 주의하면 이건 끝납니다. 자, 그럼 4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사가 분사무소를 들이는 경우 소유전세, 임대차, 사용대체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 줘야 되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5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사가 그 등록권 청구할 경우 외지역에 들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한 개수를 추가할 수 없다는 틀렸죠. 시, 군, 구별로 한 개수를 추가할 수 없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서비스 문제였죠. 이거 틀리신 분은 손 들고 반성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제일 잘 묻는 게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아주 잘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분사무소 보증 설정이 있죠. 둘 때마다 얼마 이상 추가? 2억 이상 추가. 그거 아주 잘 묻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쓴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거 잘 물어요. 그래서 분사무소 이제 그 정도. 분사무소는 매우 잘 묻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갑니다.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로 사무소를 이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조건 제시했죠. 그러면 요거 사무소에 대해서는 아주 잘 묻는데 내로 조건 제시를 하면 어떻게 풀자고 그랬냐면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종전의 등록증에다가 사무소 휴지를 수정한 다음에 바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칙은 재교부를 해야 되죠. 재교부를 하거나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둔다. 그러니까 이걸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다고 조건 제시도 마찬가지예요. 외로 조건 제시하면은 변경 기재 교부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면 돼요. 자, 그럼 갑니다. 틀린 거라고 그랬어. 지금 박스형인데 틀린 거라고 그랬죠. 그럼 틀린 거 찾아, 이거 꼭 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거꾸로 쓰는 거. 자, 기억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 신고한다. 그래, 이전 신고 10일 내 하는 거 맞죠? 그럼 10일 내 안 하면 100과 좋습니다. 100만 원 외과태료. 다음,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들어가는 거죠. 그제?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는. 근데 관할구역 내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자, 니은입니다.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된다. OX, X.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변경 기재 교부하거나 재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자, 대기십니다. 이전 신고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우리 이전 신고할 때 등사로 암기하고 있죠. 등사. 등이 뭐예요? 등록증 원본. 사무소 이전이니까 사무소 확보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소 확보증명서로 들어옵니다. 분사무소로 하면 분사무소 신고확인서예요. 등록증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출해야 된다. 틀렸어요. 자, 다음 리을. 건축물 대장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틀린 거라겠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을 쳐야 돼. 3번을 쳐줘야 되지. 거꾸로 기억 리을 있어요, 없어요? 있죠. 2번에. 우리 박스형 있잖아요. 꼭 틀린 걸 찾아라 냅니다. 문제 꼭 냅니다, 이거. 그래갖고 문제 내면서 꼭 옳은 거를 지문에 배치해놔요. 함정에 빠지라.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면은 다 잡힌다니까요.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돌아오면은 틀린 것 했잖아요. 확인하고 X 친 거 답을 찾는가 확인하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 뭔 말인지 아시죠? 작은 실수가 큰 화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 문제 차이로요. 합격자가 한 2,000명 차이가 나요. 한 문제 차이로. 합격자가. 자, 그러면 그 정도. 자, 6번 갑니다.
공인사업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어요. 자, 그럼 명칭 개시 아주 잘 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있죠? 사무소, 명칭, 개시, 광고, 겸업, 인장의 등록, 휴표, 고용인 이거를 작년에 다 냈어요. 이거 다 내야 되거든? 사무소, 그 다음에 명칭, 개시, 광고, 겸업, 고용인, 그 다음에 또 인장 등록, 휴표 다 내야 되거든? 근데 작년에 이걸 다 냈어요. 그러니까 올해 다 낼 거예요, 이거. 다 낼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6번 갑니다. 1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맞죠? 그럼 게시 의무는 등자부수사인데 원본 꼭 떠올려야 돼요. 그럼 등록증, 자격증 원본이죠. 그러니까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분사무소니까 신고 확인서 원본 게시. 맞죠? 그럼 2번입니다. 소공사가 있는 경우 그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된다. 맞죠? 소공의 자격증 누가 게시해야 된다? 대공해야 된다. 원본 맞고요. 3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아닌 자 떴어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1-1이다. 틀렸어요 바로. 그러면 3번 정답 나왔죠? 4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의와 부동산 뉴스 대표.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이건 사칭으로 처벌한 거죠? 예, 그래서 맞고요. 5번입니다. 공인인증 개공이 5개 광고물. 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5개 광고물이 떴잖아요. 그러면 뭐만 나와야 된다? 성명만 나와야 된다. 성명. 그러면 등록집에 든 개국의 성명을 표기해 줘야 되죠. 안 하면 백과, 안 하면 백과.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키워드다. 그러니까 5번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고 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빠진 내용이 위반 사무소의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죠. 그럼 철거 명령이 나왔다. 누가 나와야 된다? 등록관청.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철거 명령이 딱 되면 앞으로 가고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죠. 불응 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엔 대집행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점도 이해하시고 우리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인이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쓰게 되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쓰게 돼 있고 5개 광고물에는 성명만 쓰게 돼 있죠.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이 정도. 5개 광고물이 나오면 성명만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럼 7번으로 가십니다. 자, 지첩식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 자, 이거는 단순함과 사용돼 중개업을 안 할 때만이죠. 지첩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이전 사실을 신고했어요. 지첩 철거해야 되죠. 다음에 피업 사실을 신고했다. 등록 취소를 받았다. 철거해야 되죠. 근데 쉴 때는 철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휴업을 했다든가 업정, 업무 정지를 먹었다. 그럼 이때는 철거 의무가 없다.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이것이었어요. 이때 만약에 지첩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엔 대집행할 수 있죠. 대집행할 수 있고 굳이 따지면 사무소 이전해놓고 이전해놓고 종전사무소 간판 지첩 철거 안 했잖아요. 굳이 따지면 이거 업정이에요. 왜? 이전 신고 해놓고 종전사무소의 간판을 지첩 철거 안 한 거야. 그럼 굳이 따지면 이중사무소가 아니고 그 밖에 이법 위반으로 봐야지. 그죠? 업무 정지는 가능할 걸로 보여요.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단답형이었습니다. 8번 문제 갑니다. 표시광고 모니터링이에요. 표시광고 지금 계속 냅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그랬는데 개업공사는 의뢰받은 중개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려면 개공, 소공,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정답. 틀렸죠? 보조원 명시해서는 안 된다. 맞죠? 예. 그래서 일단 틀렸습니다. 소공을 명시하라는 얘기도 없죠? 예.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러면 표시광고 나갈 때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있었죠? 성명, 소연 등이다. 맞죠? 성명, 소연 등이다. 성명,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개설, 등록번호.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 명시사항이 아니다. 맞죠? 개설 등록번호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인터넷 광고할 때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추가 공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인터넷 광고할 때는 종가면 가서 거소 총 사용 가능한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세요. 맞죠? 그럼 이게 종이 뭐다? 종류, 가, 가격, 면적, 거래 형태, 매매기한 임대차, 거래 형태, 다음에 소는 물건의 소재지. 이건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이건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총 층수, 사용 승인일, 입주 가능일, 그 다음에 방향, 방개수, 욕실의 개수죠. 이렇게 되고 주차 대수, 그 다음 관리비죠. 이건데 그럼 여기 안 들어가는 거 거꾸로 한 가지 기억해 두자고 그랬죠. 건물의 구조를 명시하라는 얘기 없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명시하라는 얘기 없다. 됐죠?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2번 갑니다. 그럼 1번 정답 떨어졌어요. 계획공사는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자, 존재 떴죠. 존재 뜨면 이건 무조건 부당한 표시광고예요. 존재가 나오면 그렇게 푸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광고. 부당한 표시광고하면 안 되죠. 부당한 표시광고는 과태료가 500과 존다과해요. 존다과해. 부당한 표시광고가 존다과해. 또 이런 거는 쓸데없는 건 암기를 잘한다고 또. 자, 3번 갑니다. 계획공사는 중개사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이게 과 아니에요. 자, 4번 갑니다. 국토부 장관의 인터넷 사용한 중개사물의 표시광고에 규정 문서에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자, 국토부 장관 밑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게 체크포인트죠. 맞습니다. 이걸 바꿔내면 틀렸죠. 이때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죠.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에 하는 거다. 필요할 때. 맞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 분기마다 하니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며칠? 30일. 3개월마다 하니까 30일이고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결과 통보해 줘야 되죠.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는 10일.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 조사.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국토부 장관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단 조직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단체에게 여기 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위탁할 수 있죠. 현재 그래갖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표시광고고. 여기 표시광고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요. 개공이 이 사항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안 했다. 개공이 광고 위반 제재가 개공이 광고 위반, 명칭 위반 모두 100과. 영등포 휴게소 보자. 표시광고. 근데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다 걸리면 1-1. 명칭을 개공 위반해도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 제재 꼭 기억하시고. 광고는 한 문제로 제재를 물어볼 수 있어요. 나중에 9월 달에 제가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그거.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자, 그럼 워밍업을 했으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오늘 수업을 3시간에 끝내야